어느 날 외출했다 집으로 들어서던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준석이한테 또 편지가 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편지가 2개인데? 정말? 준석이라는 말에 제가 아내에게서 얼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던 제가 놀란 채 외쳤어요. 뭐야, 준석이 청첩장이잖아. 여보, 우리 준석이가 결혼을 한대. 뭐? 결혼? 그럼 그때 만나던 그 아가씨랑 결혼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모양이네. 코 찔찔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준석이가 벌써 결혼을 한다니. 아유, 당신 나이도 생각해. 그만큼 당신도 나이 들었잖아. 살면서 평생토록 준석이 하더니 그 준석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 나도 이렇게 벅찬데 당신은 더 하겠어. 아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석이는 제가 첫 부임을 했던 학교에서 만났던 제자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마음만 가득한 채 부푼 꿈을 안고 첫 부임받았던 학교로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혈기왕성하던 그때는 모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런 선생님이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딪혀보니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줄 재량이 안 됐던 것이죠.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짜증부터 났습니다. 또한 가정환경이 불우한 아이들을 더욱 신경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모른 척하기 일쑤였고요. 어느 날 최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반 소윤이 있잖아요. 할머니랑 단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준비물 같은 게 좀 미흡할 수도 있을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선생님이 잘 좀 보살펴 주시겠어요? 제가 계속 챙기고 싶은데 저도 우리 반 애들을 챙겨야 하다 보니 신경 쓰기 힘들 것 같아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애들이 한둘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챙기긴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소윤이만 그렇게 챙기는 것도 차별 아닌가요? 아, 그렇긴 한데 수연이가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괜히 상처받지는 않을까 해서 그랬어요.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최 선생님이 급히 말을 하고는 등을 돌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 옆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저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교직 생활을 시작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많이 어린 모양으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아이들을 챙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최 선생님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리도 오지랖을 부릴까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그저 한심하기만 하네요. 그렇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기계마냥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편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뭔지 모를 찜찜함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학기가 되었고 저는 새로운 아이들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대조하며 한 명 한 명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실 학기 초에 아이들을 그토록 꼼꼼히 살펴본 이유는 혹시나 저를 귀찮게 할 아이가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간혹가다 정말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도대체 이발을 언제 한 것인지 머리가 눈을 가릴 정도로 덥수룩한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머리뿐만 아니라 옷도 허름하게 짝이 없었고 게다가 빨래도 하지 않은 모양으로 많이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말았는데요. 1년 동안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 아이를 한동안 바라보다가는 제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던 것인지 저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아이가 바로 준석이었어요. 그날 아이들과 첫 대면을 끝내고 교무실로 들어갔는데 최 선생님이 제 가까이로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김 선생님, 선생님 반에 준석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 머리 덥수룩한 아이요? 옷도 지저분한? 네, 맞아요. 준석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몇 달 전에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준석이 엄마가 큰 충격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있는데 아이는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다 보니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계속 병원 치료도 받고 하는데 차도가 없나 보더라고요. 준석이가 원래는 참 밝고 명랑한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힘드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저기 말이죠. 준석이가 이발을 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김 선생님이 이발소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도 이발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여기 이발비는 제가 드릴게요. 최 선생님이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손에 돈까지 쥐어줬어요. 저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준석이 같은 애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챙겨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 선생님,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의 인생에 걸린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도 그렇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건데 전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최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까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들 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랬나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한순간에 잘못돼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최 선생님이 지나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 말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단칸방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데요. 최 선생님 부모님은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기 바빴고 장녀이던 최 선생님이 두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고 하네요. 밥은 엄마가 해놓고 나갔기에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서 동생들과 밥을 챙겨 먹곤 했다는데 5 식구가 단칸방에 살 정도였으니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이라고 해봐야 김치나 장아찌 같은 것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최 선생님과 동생들은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먹고 싶었던 나머지 동네 치킨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리기도 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동생들과 치킨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담임 선생님과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수경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그냥 심심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최 선생님이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억지 미소를 지었다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그런 최 선생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인지 최 선생님과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하네요. 사실 선생님이 배가 고파서 치킨 사러 왔거든? 근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혹시 니들이 같이 먹어줄래? 그럼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는데요? 니들이 같이 먹어주는 건데 돈은 당연히 선생님이 내야지. 자, 그럼 같이 들어갈까? 저기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누나, 우리 그냥 먹자. 누나도 치킨 먹고 싶잖아. 그 순간 최 선생님 막내 동생이 최 선생님의 팔을 흔들며 졸랐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최 선생님이 어쩔 줄을 모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는데요. 난 네 담임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자, 얼른 들어가자. 담임 선생님이 팔을 잡아 끌었고 얼떨결에 치킨집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최 선생님과 동생들은 배가 부르도록 치킨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먹은 치킨 맛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그 이후로도 저를 계속 챙기셨어요. 만약에 그런 담임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담임 선생님을 보며 꼭 그런 선생님이 되리라고 다짐하곤 했으니까요.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담임 선생님이세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란 존재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 김 선생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최 선생님이 활짝 웃었고 제가 최 선생님께 받은 돈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저기, 이 돈은 그냥 안 받겠습니다. 역시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저기 그게 아니라 제가 준석이 데리고 이발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정말이세요? 그럼 이발비라도 받으세요. 아니요, 저한테도 좋은 일 할 기회를 좀 주시죠.
김 선생님, 지금 그 말 진심이세요? 그게 말이죠. 최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형편없는 선생님이었다는 생각만 드네요. 저도 처음엔 참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말이죠. 김 선생님, 지금도 참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 최 선생님이 기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날 학교가 끝난 뒤 제가 준석이를 따로 불렀어요. 선생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 이발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준석이가 같이 좀 가줄래? 제가요? 응, 선생님이 이발소만 가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보려고 하거든. 근데 오늘 같이 미용실 가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네. 그래서 말인데 준석이 네가 같이 가줄래? 아, 그럼 그냥 같이 따라만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머리 깎을 동안 넌 그냥 옆에서 말동무나 해주면 돼. 알았어요. 그럼 같이 가드릴게요. 준석이가 쑥스러운 듯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렇게 준석이와 저는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준석아, 같이 미용실 온 김에 너도 머리 좀 깎을까? 지금 보니 너도 머리 깎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돈이 없는걸요? 돈은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럼 우리 같이 예쁘게 머리 깎는 거다. 알겠어요, 선생님. 우리는 미용실에 도착해서 둘이 나란히 앉아 이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머리카락 때문에 잘 안 보이던 준석이의 눈이 잘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준석이는 눈이 참 맑고 예쁜 아이였어요. 준석이 눈이 정말 예쁘구나. 보석 같은데? 제 눈이요? 그래, 눈이 마치 보석같이 반짝반짝이는구나. 엄마가 그러는데 돌아가신 아빠 눈을 그대로 닮았대요. 우리 아빠 엄청 잘생겼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준석이 눈이 이렇게 예쁜 거구나. 제 칭찬에 기분이 좋았던 것인지 준석이가 한바구음을 지었어요. 준석아, 선생님 배고픈데 우리 뭐 먹고 갈까?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선생님이 더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세상에서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아빠 있을 때는 아빠랑 같이 목욕탕 갔다가 엄마 몰래 짜장면 먹고 마트에서 콜라도 먹고 들어갔어요. 엄마가 짜장면이랑 콜라 먹는 거 싫어했거든요. 옛 기억이 떠오르는지 준석이가 신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준석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그럼 우리 목욕탕 갔다가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리고 콜라까지 어때? 진짜요? 진짜로 목욕탕 같이 가주실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뒤로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어요. 목욕탕 가면 아빠 등도 밀어주고 진짜 재밌었는데. 문득 아빠 생각이 나는지 준석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다 해보면 되겠네. 근데 엄마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려도 될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엄마는 요즘 저한테 관심도 없는걸요? 맨날 잠만 자고 그래요. 그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준석이와 저는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준석이가 아빠 자주 갔다던 짜장면 가게에 들러 맛있게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 가게에 들어서던 순간 가게 사장님이 준석이를 알아볼 정도였는데요. 준석아, 정말 오랜만에 왔구나. 근데 이분은 누구시니? 아저씨, 우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아빠 대신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 있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준석이 보고 아빠랑 같이 안 와도 되니까 종종 와서 짜장면 먹고 가라고 했는데도 한 번을 안 오네요. 준석이 아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네요. 준석아, 언제든지 와도 된다. 아저씨랑 네 아빠랑 좀 친했니? 짜장면 가게 사장님이 준석이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사장님, 맘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 힘들 땐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석아, 아저씨가 탕수육 좀 포장해 줄 테니까 엄마 좀 가져다 드려라. 네 엄마 아직도 집안에만 있지? 네. 큰일이네. 얼른 털고 일어나야 할 텐데.
짜장면 가게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석이를 바라봤어요. 사실 준석이 엄마가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준석이 아빠는 회사를 다녔고요. 서로를 그렇게 끔찍히 아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 좋은 사람을 왜 그리 또 빨리 데려갔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준석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던 그때까지도 약간 귀찮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 선생님이 너무나 간절히 부탁했기에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비록 남이지만 준석이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목욕탕 사장님도 준석이를 보자마자 반기며 그냥 들어가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준석이와 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준석이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많이 달라졌고 준석이 주변을 맴돌며 항상 준석이를 챙겼어요. 그렇게 준석이는 점점 밝아져갔고 공부에도 흥미를 붙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무섭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험에서 거의 100점을 받았고요. 선생님, 저 진짜 잘했죠? 그럼 우리 준석이 진짜 잘했어. 요즘 선생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제가 준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는데요. 오? 그 말 우리 아빠가 하던 말인데 우리 아빠가 항상 그 말 했었어요. 정말? 그랬구나. 그럼 앞으로 선생님을 아빠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선생님이 준석이 아빠 해줄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진짜요? 당연하지. 선생님이 약속할게. 준석이와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다 끝나서 퇴근을 하려고 교문을 나서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준석이가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준석아, 집에 안 갔어?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선생님, 저기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선생님 보러 왔어요. 엄마가? 제가 놀라서 준석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는데 많이 마른 듯한 준석이 엄마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준석이 엄마입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준석이한테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준석이가 내 얘기를 많이 했나요? 그럼요. 맨날 엄마랑 아빠 얘기하는걸요? 선생님, 저야말로 그동안 우리 준석이한테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준석이를 그렇게 많이 챙겨주셨다면서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준석이가 워낙 똑똑하고 착해서 제가 더 좋았는걸요? 남편 떠나보내고 그동안 제가 잠시 정신줄을 놓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엄마가 잠시 감정에 복받쳐 오르는 듯 말을 멈췄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준석이 생일 선물을 챙겨주셨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선물과 함께 선생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편지까지 써주신 거 보고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챙겨주신 케이크 준석이가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인걸요. 절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럼 미용실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준석이 가르쳐야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 언제 한번 우리 미용실에 오세요. 제가 멋지게 머리 손질해 드릴게요. 네, 준석이 손잡고 꼭 가겠습니다. 준석이 엄마가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부터 준석이도 많이 바뀌어 갔는데요.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멀끔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표정도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렇게 준석이와 저는 참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준석이가 중학교에 올라갔지만 한 달에 몇 번씩 제게 손편지로 안부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자주는 아니었지만 간혹가다 만나기도 했고요. 준석이는 항상 제게 손편지를 보내왔고 저는 준석이의 편지를 읽으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편지 맨 끝부분에는 항상 우리 아빠에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그렇게 설레일 수가 없었는데요. 준석이는 제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마치 등대 같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준석이에게 처음으로 전화가 걸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준석이 전화를 받던 아내가 급히 저를 불렀어요. 여보, 빨리 전화 좀 받아봐. 준석이야. 뭐? 준석이? 준석이가 전화를 했다고? 그렇다니까. 빨리 좀 와봐. 목소리가 좀 이상해. 여보세요? 준석이니? 준석아, 무슨 일 있는 거니? 선생님, 여기로 좀 와주시면 안 돼요? 뭐? 너 지금 어딘데? 무슨 일이야? 저기 그게 여기 지금 경찰서인데요. 뭐? 경찰서? 네가 경찰서에는 왜 있는 거냐? 그게 문제가 좀 생겼는데 연락할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말하던 준석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준석아, 괜찮아. 울지 말고 선생님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너 선생님 믿지? 네, 선생님. 전화를 끊자마자 준석이가 말한 경찰서로 급히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경찰서에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굴이 엉망이 된 준석이에게 어떤 남자가 삿대질까지 하며 욕을 해대고 있었거든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너 아버지도 없다며? 네가 이렇게 사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는 거야. 너 엄마는 있냐? 근데 왜 안 오냐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저씨 아들하고 저기 앉아있는 쟤까지 둘이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내 가방을 뺏어서 책을 다 찢어놨단 말이에요. 책 좀 찢었다고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근본 없는 놈 같으니라고. 네가 이렇게 살면 죽은 네 애비가 참 좋아하겠다. 아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준석이가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그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말하는 꼴하지 마라.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라며 준석이 앞에서 손까지 치켜 올렸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가 양팔을 벌려 그 남자 앞을 가로막고는 나 여기 준석이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귀한 자식한테 이딴 식으로 하는 겁니까? 뭐? 당신이 애 아빠라고? 그럼 새아빠인가? 니네 엄마 재혼했냐? 새아빠 주제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경찰서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역살까지 잡게 되었는데요. 경찰관이 우리 둘을 말리기 바빴어요. 그러는 사이 준석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준석이가 당신 아들보다 성적이 좋으니까 열받아서 친구랑 둘이서 우리 준석이 가방까지 빼앗아서는 책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한번 이겨보던지. 그럴 깜냥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괴롭혀? 이럴 때는 오히려 아빠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이면 더욱더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저는 평소 조용조용한 성격인데요. 그날 경찰서 안에서 어찌나 소리를 질러댔던지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 뒤 준석이와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선생님께 되도록이면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시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잘했다. 앞으로도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선생님은 괜찮아. 근데 요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문제집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선생님이 사서 보낼 테니까. 근데 학원도 좀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 보면 과외다 학원이다 아주 난리던데.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완전 학부모 같았어요. 아들 공부밖에 관심 없는 학부모요. 아, 내가 그랬나? 미안하구나. 네가 법대에 꼭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조바심이 나서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까 쟤네들이 그래서 저한테 화풀이한 거고요. 제가 이번에 또 1등 했거든요. 그랬더니 컨닝을 했다고 하질 않나. 아무튼 계속 저 모양이에요. 그럴 시간에 공부나 더 하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완전 멋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어요. 준석이가 놀리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게, 아까는 진짜 깃방망이 한 대 올려붙이고 싶더라. 참느라 아주 혼났어. 준석이는 노력도 많이 했지만 머리도 많이 좋은 편이었기에 아무래도 다른 애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준석이는 서울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을 했고 대학에 가서도 공부만 하는 듯 하더니 몇 년 뒤 결국 검사가 되었습니다. 내내 편지로만 소식을 전하던 준석이가 다시 전화를 해왔거든요. 준석이니? 어떻게 됐니? 그게
한 번은 되기가 절대 쉽지 않아. 혹시 안 됐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선생님, 저 됐어요. 저 검사 됐다고요. 정말이니? 정말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 뒤 준석이는 옛 초등학교 은사이신 최 선생님에게도 잊지 않고 찾아가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랬던 준석이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온 거였어요. 마치 아들 장가 보내는 것 같이 어찌나 뿌듯하던지 말이죠. 그 다음 주 준석이가 결혼할 사람과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어차피 이렇게 찾아올 거 그냥 와서 청첩장 주지 그랬어. 그게 청첩장 나오자마자 선생님하고 최 선생님께 제일 먼저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내드린 거예요. 두 분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암튼 축하한다, 준서가. 선생님, 제가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 무슨 부탁? 그게 말이죠. 선생님은 제게 아빠 대신이잖아요. 저 결혼할 때 아버지 자리에 선생님이 꼭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사돈댁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걱정스레 준석이 옆에 앉아있던 예비 신부를 바라봤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준석 씨한테 선생님에 대해 다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르세요. 아버지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하시면서요. 선생님께서는 준석 씨 아버지나 진배 없다고 하셨어요. 아니,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참 민망하네. 선생님, 꼭 자리에 앉아주실 거죠? 그래,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주마. 근데 거기 앉을 생각하니 갑자기 막 떨리는구나. 제 말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그때 저 경찰서 갔을 때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선생님하고 한바탕 했던 우리 반 반장 아빠 기억나세요? 기억나다마다. 근데 걔가 니네 반 반장이었어? 반장이란 놈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얼마 전 제가 그 아저씨를 봤어요. 뭐? 어디서 봤는데? 준석이 말에 따르면 직원들 밥 한 끼 사주려고 한 식당에 들어갔다는데요. 그 식당이 그 반장네 아빠 식당이었다고 하네요. 그 반장 아빠가 준석이를 먼저 알아본 모양입니다. 너 혹시 땡땡 고등학교 걔 아니야? 그때 그러고 경찰서 나 들락날락 하더니 지금 어떻게 밥은 벌어먹고 다니냐? 하긴 애비도 없는 네가 잘 될 리가 있겠냐? 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준석이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 한 명이 놀란 채 저기 누구신데 우리 검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 검사? 뭔 검사하는데요? 자동차 검사 그런 거요? 판사 검사할 때 그 검사는 아닐 테고. 네, 맞습니다. 그 검사님이십니다. 그 순간 반장 아빠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나 놀라있던지 반장 아빠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는데요. 잠시 후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누군가에게 잔뜩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더랍니다. 너 어제도 또 밤새 술 마셨지? 너 공부한 지가 벌써 언제야? 근데 허구한 날 술이나 퍼먹고 다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그러려면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식당 일이나 돕던지. 그따위로 해서 네가 뭔 놈의 판검사가 돼? 판검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 집 강아지 창군이가 웃겠다. 당장 때려치우고 식당 일이나 도와. 시끌벅적해서 준석이가 그쪽을 힐끔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반장이었다던 동창이 서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반장 아빠가 당황한 채 준석이 쪽을 힐끔 바라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반장 아빠와 준석이 눈이 딱 마주쳤다는데 그 순간 반장 아빠의 얼굴이 시뻘개졌다고 합니다.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식당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넌 집에 가서 보자. 내가 오늘 널 호적에서 파버리라니까. 못난 놈 같으니라고. 라며 아들을 노려보더랍니다. 한동안 말을 하던 준석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통쾌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불쾌한 거예요. 암튼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준석이의 표정이 많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던 저는 왠지 모를 통쾌함마저 느껴질 정도였어요. 결국 벌 받았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준석이 결혼식장에서 최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참 자랑스러워요. 준석이는 김 선생님이 키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며 최 선생님이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발견한 준석이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며 놀란 채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선생님, 그 넥타이는? 아, 이거 아주 예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준석이가 저한테 선물한 겁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선물해 주신 거라면서 아버님께서 항상 하고 다니셨던 거라고 준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아버지 자격으로 온 거니 당연히 이걸 메고 와야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잘 보관하긴 했지만 색이 많이 바래서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역시 어머님은 한눈에 알아보시네요. 선생님,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그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오히려 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원래 스승의 날 아무한테도 선물 같은 거 안 받았었는데 그땐 네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받았잖니. 근데 이 귀한 걸 내가 어떻게 버리겠니? 아주 잘 보관해뒀었지. 제 말을 듣던 아내가 한마디를 더 거들었어요. 말도 마. 준석이가 준 건 뭐든지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해둔다니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게 항상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만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준석아,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야말로 내겐 최고의 제자였다. 네가 아니었음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네 덕분에 내가 꽤 괜찮은 선생님이 되었거든. 정말 고맙다. 제가 준석이를 와라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준석이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결혼식을 했고요. 준석이 아버지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어찌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던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준석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는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리 살기로 다짐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저도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온 거 맞는 거겠죠? 앞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